잠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주 기본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이상과 현실이고요. 시중의 사주 책과는 내용이 좀 다르고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이북으로 판매 중입니다. 미리 보기를 보시면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운 통합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4년 8월 갑진년 임신월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임신월에는 신미월에 있었던 일이 거침없이 외부로 공개됩니다. 막으려야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사주와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신미월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신미월에 있었던 일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경호월과 신미월은 압축하여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류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임신월에는 신미월에 정리한 것을 저장하여 보관하려고 합니다. 임신월과 계유월 두 달에 걸쳐서 저장하기 때문에 임신월에는 전체적으로 저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과정의 연속에서 임신월에는 새로운 정보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중적인 정보들이죠. 사람에 따라서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새로운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임신월에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책이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일반적인 지식, 상식, 사회적인 내용과 관련한 책입니다. 내가 직접 책을 사거나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책을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책과 관련한 장소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임신월에는 어떤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파트나 호텔처럼 방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건물이나 서랍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사물함이나 렉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창고 같은 곳이죠. 이번 임신월에 이런 곳들이 시작됩니다. 월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임신월의 임수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비밀스럽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그 속을 모르겠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누구나 비밀스러운 공간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안에 귀중한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죠. 임수는 모두 모이고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모여 있게 되죠.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월에는 사람들이 다투는 상황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시작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죠. 임신월에는 절도 행위가 일어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손을 씻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임신월에는 창고의 모습이 주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창고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임신월에 주목을 받는 장소에는 돈과 책과 그릇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거나 밤에 어딘가에 가게 된다면 그 안에는 꼭 책이나 그릇이나 돈이나 하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노인 세대, 즉 60세 이후의 생활이나 업무 환경과 관련한 것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단기적인 노인 지원 정책도 시작됩니다. 임신월에는 평소에 국가나 사회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 자체를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자동차, 비행기, 배 등 운송수단과 관련한 일들이 중심에 있게 되는 세운이죠. 특히 이런 도로, 교통, 운송 사업이나 정책과 관련한 것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임시월에는 국가나 지자체 규모에서 이런 도로교통 운송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지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목은 신도시, 한국문화, 출산, 유아, 청소년, 패션, 유통, 운송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야도 저마다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 임신월에는 지난 몇 개월간 보였던 모습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누가 되었든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는데 특히 운송 수단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만 있게 됩니다. 올해 일하느라 바빠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 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느라 남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임신월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캐리어나 배낭처럼 큰 가방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가방이라는 특성 자체는 임신월과 개유월까지 이어지지만 뭐든지 담을 수 있는 큰 가방은 임신월에만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간목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간목은 7월에 평가를 받게 되죠. 스스로도 생각하던 것들을 결정합니다. 6월과 7월은 외부의 결정에 따르는 상황이었고, 이 시기가 지나고 임신월이 되면 6월과 7월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나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업무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직업적으로도 그 방향을 고민하게 되죠. 8월과 9월에는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6월과 7월은 외부의 결정에 그저 따르는 상황이었다면 8월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정보들을 취합해서 참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임신월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간목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곳에서 제안과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함께 업무를 하자거나 회사 자리가 있다라는 등의 제안이 오게 됩니다. 7월에 나의 역할이 끝났고 8월 임신월에는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나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명확하게 정해지거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조짐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8월 광복절이 지나면 조짐이 확실해집니다. 임신월에 얻게 되는 정보들은 모두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어떤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해당하지만 그 깊이는 없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 정보를 얻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임신월에 정보를 얻게 되고 지식도 생겨나는데 이것들은 내가 해야 할 업무적인 것을 위한 것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 생겨납니다. 즉, 임신월에 얻는 정보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라는 것이죠. 신미월에는 내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동료 중에 한 명은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임신월이 되면 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헤매는 상황이지만 그 동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역할이 계속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목은 또 다른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그 동료는 새로 시작해서 이기도 하지만 임신월에 공짜로 아무 요구나 대가도 없이 각종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나도 그 사람에게 공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나는 조건을 달고 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공짜로 받는 그런 동료를 보게 되면서 조금은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내 역할은 없어졌는데 하던 업무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일하던 방식도 같습니다. 나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고 중간에 뜨게 되었는데 일 자체는 계속 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후배에게 일을 넘겨주게 되는데 아직 후배가 초보라서 내가 타이틀은 달고 있지 않지만 계속 예전에 하듯이 일하면서 업무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신월은 나만의 좀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그런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혼자 하는 어려운 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내 윗사람이 바뀌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내가 보고를 하던 대상이 곧 바뀌거나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나도 지금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지만 곧 보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간목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자일주는 임신월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라서 그 정보를 받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 정보 자체는 내가 일하게 만들면서 내가 손해보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업무적인 정보가 꼭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보려고 하죠. 갑자일주는 올해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틀은 짜놓은 상태인데 기획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그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짜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일주가 원하는 것은 정보의 체계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배우는 것이죠. 갑인일주는 임신월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계약이나 정보들 때문에 거주 장소의 이동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정보는 평소에는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인일주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 임신월에는 평소에 하던 인식과는 다르게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받아들인 정보가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인일주는 임신월에 얻게 된 정보와 계약 등 때문에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해야 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과 단체를 통해서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갑인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의 집과 방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과도 자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진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각종 정보와 지식들이 자신에게 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새롭고 신선한 정보와 지식들인데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갑진일주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정보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될 때 끝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재능이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월에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그리고 지식을 다루는 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갑진일주는 그 일을 끝맺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오일주는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한 초보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감과 성취를 알려줍니다.
가부일주가 임신월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가부일주가 임신월에 여러 정보들을 얻게 되고 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갑신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평소에 하던 행동을 외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팀에서든 내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가지던 생각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집과 직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에서 하던 행동을 회사에서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집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하던 행동을 집에서 하기도 합니다. 임신월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갑신일주를 만나면 새로운 업무 방법을 알게 되고 역할도 새로 생겨납니다.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갑신일주를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갑신일주가 평소에 생각하던 모습을 가진 이성을 업무 환경에서 볼 수 있고 업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환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갑신일주는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끌리게 되고 그 사람이 멋지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데 임신월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다룬에서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 인연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나머지 사주와 운 등을 봐야 합니다. 갑술일주는 올해 자신의 성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월에 받아들이는 업무 정보들을 요리하는 방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와 지식들을 얻게 되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행동해서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올해는 그 정보들을 그냥 받아서 정리해버리고 써먹지도 못하게 되죠. 예전에는 쓸모 있는 정보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쓸모없는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졌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세운입니다. 이번 임신월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일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최종 정리이자 마무리이고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내가 평소에 잘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안하죠. 그래도 올해는 이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을목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신미월은 을목이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을목들은 정신없이 바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 맞다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런데 임신월에는 그런 압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어보면서 내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월과 신미월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개조가 되었고 이제는 그런 압박감이 싫어져서 조금 느슨해지고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임신월에 뭐든 배우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신미월부터 명확해진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임신월과 개유월을 지나면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색하게 시작했던 상황이 이제 끝나가고 곧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초면이고 어색했던 관계는 익숙한 관계가 되고 그 밖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임신월과 개유월을 지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임신월은 그 시작입니다. 을목은 임신월에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월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장 그 자체보다는 업무나 프로젝트 정도의 규모에서의 앞으로 향방 이런 거를 궁금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될지도 궁금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척 고민합니다. 임신월은 연락을 받는 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는 달인데 그 연락이 내 자리를 만드는 그런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나 공동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 연락이
공동체에서의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월운이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회의체 같은 곳에 참여하게 돼서 그곳에서 직책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을목은 임신월에는 눈치가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눈치가 아예 없는 달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가 맛있냐, 어디가 여행하기 좋냐 등등 마구잡이로 물어보게 됩니다. 대답을 듣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을목은 임신월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목에게 임신월은 조건이 없는 공짜의 달입니다. 지식, 정보, 생필품, 음식, 선물 등 다 공짜로 들어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업무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미월에는 본인의 역할을 끝내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가는 동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임신월에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과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을목은 이제 막 역할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초보죠. 그래서 실수 연발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잘하는 선배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선배 따라하기가 더 강해집니다. 아주 열심히 따라하게 됩니다. 나는 초보이지만 내가 들어가 있는 업무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 어느덧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신미월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나를 업무적으로 이끌어주던 사람이 임신월이 되면 그 역할을 그만하고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곧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임신월에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안정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임신월에는 을목에게 엄마가 세상에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소개팅을 나가도 엄마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편안하고 나를 챙겨주는 그리고 잔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을목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을축일주가 임신월에 접하게 되는 정보는 엄마가 자식에게 해주듯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것들을 압축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임신월에 받는 정보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을축일주에게는 공짜로 받게 되니까 어쨌든 좋기는 합니다. 새로운 것들인데 나에게는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쓰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좋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정보들은 원칙대로 써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를 받게 되면 딱 그 용도로만 써야 되고 음식을 받게 되면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 하고 다이어리를 받으면 딱 다이어리 용도로만 써야 하는 것이죠. 을축일주도 임신월에는 원칙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을묘일주가 임신월에 접하게 되는 정보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나를 완전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거 다 챙겨주려고 하고 나중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점차 적당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간섭하듯이 나를 가르치고 교정하려고까지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신월이 흘러가면 더 강해지기만 할 뿐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 다음 날부터 취업을 했다 하면 그곳에서는 완전 나를 애처럼 보면서 다 알려주고 챙겨주는데 어떤 때는 정도를 넘어서 막 반찬도 챙겨주는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임신월에 나를 아주 속속들이 밝혀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을사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듣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을사일주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줄 때는 공짜처럼 주는데 을사일주가 받고 나면 공짜가 아닌 것처럼 을사일주를 이용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을사일주는 이런 상황을 의심의 여지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해왔던 것들과 쌓아놓은 업무와 업적들을 그냥 다 가져다 줍니다. 다행히도 월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몇 달간 해놓은 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심 없이 믿어버리게 되는 이런 임신월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밀주에게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행동하면서 다 알려주고 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밀주에게는 좋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도 을밀주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도 준비하게 됩니다. 을밀주가 뭔가를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임신월의 인연들이 을밀주를 자식 같고 또 제자 같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을미일주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을류일주가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을류일주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받으려고 합니다. 을류일주의 엄마가 되어서 챙겨준 것인데 주다 보니 그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너도 좀 엄마를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는 힘들다.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을류일주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손해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을류일주도 그 상황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의무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류일주는 차라리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고 관계 정립도 편하기 때문이죠. 을의 일주는 임신월이 익숙합니다. 언제나 엄마 같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을의 일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좀 어렵고 주는 대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마냥 좋고 편하지는 않죠. 이번 임신월에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를 주는데 혼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을의 일주에게 주게 됩니다. 의뢰일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받는 것에 익숙한데 자신의 이성에 대한 생각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엄마처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챙긴다면 더 좋아합니다. 임신월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다만 임신월에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서 긴 인연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병화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병화는 신미월이 무척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은 여러 상황들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신월은 조금 더 넓은 환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계기가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직접 하거나 스스로 지휘하기는 어렵고 수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미월에는 병아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거나 수입 구조를 바꾸거나 자신의 일감에 대한 상황들이 원인이 되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이번 임신월에 나타납니다. 디테일하게는 다음 개유월까지 이어지는 그 2달 동안 결과로 나타납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위치와 업무적인 환경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미월에는 돈이나 일감에 대한 생각이 가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월이 되면 돈보다는 명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일감보다는 자신의 직책이나 권위 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새로운 도전 기회가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병화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임신월의 외부에서의 지시와 명령 등은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한데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임신월에 업무적인 명령과 지시를 따르게 되면 병화에게는 업무와 돈과 아랫사람들이 생기고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상쾌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직이나 취직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는 좋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2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의 본질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업무에 대한 능력은 그대로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병화가 계속 하고 있는 업무는 고급 능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화의 능력보다는 업무의 수준이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병화에게 새로운 업무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병화가 포함되기를 바라는 그런 업무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직책을 얻게 됩니다. 업무를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 함께하는 업무가 있고 혼자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병화에게 임신월은 함께하는 업무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는 업무는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곧 끝나갑니다. 그것이 끝나면서 자신의 역할도 슬슬 끝나가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병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조금 열고 받아들이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재미삼아서 개인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배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학생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화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자일주는 임신월에 회사나 업무 공동체에서 어떤 업무적인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규정보다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몰래 하라는 것이고, 병자일주를 부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하죠. 병자일주는 일단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의 회사에서의 자리 보존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생각한 정도의 규모를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시키는 입장에서는 결국 스스로도 손해를 입고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일을 시키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인일주는 임신월에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과 업무적인 책임감 때문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이 평소 하던 행동보다 훨씬 고도의 업무를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임신월 한 달 동안에는 이상하게 일도 잘 되고 능률도 좀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일종의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인일주와 일을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인일주가 큰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병인일주 본인도 회사에서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해보고 한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병인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우자나 애인에게 바쁜 일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병진일주에게 임신월은 시키는 업무를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달입니다. 다만 나에게 일을 시키고 내가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듯이 후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병진일주에게도 그것과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은 은퇴할 때가 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병진일주를 만나서 자신이 했던 역할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임신월에 병진일주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병진일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진일주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인 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임신월에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복사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임신월에 병진일주에게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의 역할을 받아줄 대상이 없다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병호일주는 임신월에 새로운 업무나 업무적 환경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랫사람을 부리거나 좋은 결과를 내라는 것인데, 지시를 받을 때는 과정은 무시하라고 했으면서도 실제 업무는 과정과 규칙을 꼭 지키면서 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막 잘 흘러가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가는 느낌도 받습니다. 병호일주도 자신이 새로운 직책을 받고 자리가 생기려면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위주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임신월에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방향은 배우자나 애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신일주는 임신월의 업무 환경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자신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목적이 조금 다른데, 임신월에는 회사나 공동체 또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론적으로는 병신일주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임신월은 병신일주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병신일주 본인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크게 다른 것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병신일주는 임신월에 회사에서의 제안이나 명령을 따르게 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감과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업무를 하는 곳에 가거나 함께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평소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병술일주는 올해 자신의 성향을 보이기 어려운 해입니다.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른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병술일주는 집돌이 집순이인데 올해는 집에 있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임신월에는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시키기도 해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평소 병술일주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이고 익숙하게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고 또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야 병술일주에게 사회에서 업무적으로 직책과 일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정화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정화의 임신월은 지난 7월, 신미월에 했던 일의 결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신미월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강했고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임신월은 신미월의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겪어왔던 상황들과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외부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일어나는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달입니다. 임신월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달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신미월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임신월은 그 반대라서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정화들이 진로 고민을 하는 세운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임신월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진로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큰 줄기는 잡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남들이 정화를 보면 뭔가 다른 모습으로 느끼게 됩니다. 간혹 다른 일 때문에 아예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월의 정화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화의 모습이 아니라 큰 변화를 바라보고 있거나 변화를 겪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화들은 임신월을 기점으로 자신의 겉모습과 상태와 신분 등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화에게 임신월은 신분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나의 상태가 이전과 달라진다는 것인데, 임신월에는 외부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나타난 신분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임신월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직장인으로 신분이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신월은 정화에게는 공동체와 인연이 깊은 시기입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나를 부르고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정화가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일감이 생기게 되죠. 정화가 관리할 수 있는 아랫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의 직책도 생깁니다.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호칭과 명예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공동체 내에서의 직책이자 책임이 생겨나는 달입니다. 정화는 6월부터 자신이 해왔던 업무 스킬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8월 임신월에는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서 갈고 닦아서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9월 개유월부터 쓸 수 있습니다. 정화가 책임지고 해오던 공동체에서의 업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준비 과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던 업무나 아랫사람들이 이제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실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임신월에는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업무가 끝나갑니다. 완벽하게 끝나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월에는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화들은 서류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문서와 관련한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서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서류와 관련된 과정이 중심에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정화들은 올해 전전긍긍하던 시간들을 그만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모로 귀찮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전하며 부딪히는 일보다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월운에서는 맡은 업무나 프로젝트의 규모에서 이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도전하고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업무보다는 안정적이고 편한 업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임신월에는 이러한 업무를 찾아보려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화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화들은 임신월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각 일주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축일주에게는 임신월에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결정짓는 공동체와 사람과 환경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강제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죠.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합니다. 정축일주는 그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서 스트레스가 좀 있는 시기죠. 임신월에 정축일주를 평가하려는 존재들은 정축일주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축일주를 통해서 서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축일주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서 좀 아깝다고 여기게 되죠.
정묘일주도 임신월에는 심판과 평가를 받고 본인의 상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정묘일주는 이 심판의 과정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묘일주를 심판하는 주체는 원칙대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하고 실수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황당하고 이건 뭔가 싶은 느낌이 들죠. 정묘일주는 심판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존재들의 수준이 초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의 변화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도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정사일주도 마찬가지로 임신월에 심판과 평가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정사일주보다 위에 있고 관리하는 쪽에서는 정사일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정사일주를 평가할 때는 원칙대로 얄짤없이 평가를 하지만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정사일주를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사일주를 업무적으로 부리게 됩니다. 정사일주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사일주가 임신월에 받는 평가와 변화들은 어떤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일주는 임신월에 나를 평가하는 그쪽에 정사일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업무와 고객과 부하 직원 또는 돈 등을 그냥 주게 됩니다. 부탁받으면 당연한 느낌으로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임신월에 정사일주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나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이고 정사일주에게 돈이나 책 등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정사일주는 그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정밀주도 다른 정화일주들과 마찬가지로 임신월에 심판과 평가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죠. 정밀주를 평가하는 공동체와 사람들 쪽에서는 정밀주를 원칙대로 융통성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정밀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밀주를 대하게 되는데 정밀주에게 매우 원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를 평가하는 쪽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임신월부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상황이고 자신의 부사수를 만들고 싶어서 정밀주에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밀주에게 임신월은 이런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정유일주도 임신월의 다른 정화일주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평가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심판과 평가도 하게 됩니다. 올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임신월에는 정유일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공동체와 여러 사람들은 정유일주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유일주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심판과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신월에 자신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새로 시작된 공동체인데 정유일주를 평가하는 것에 능숙한 편은 아니지만 정유일주가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정해일주도 임신월에 다른 정화일주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평가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도 심판과 평가를 하게 되죠. 정해일주는 올해 자신의 정관인 직장 상사나 남편 등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월에는 그 사람들이 잠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임신월에는 정해일주를 사회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정해일주를 속속들이 밝혀서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와 사람들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그런 상태인데 정해일주를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과 함께 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와 사람들은 정해일주를 통해야만 초보가 아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무토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신미월은 무토가 상당히 감정적이었던 달입니다.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강하게 들고 내가 엄마가 된 것 같은 마음도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할 수 없었었죠. 하지만 임신월은 정반대로 상당히 냉정해집니다. 냉정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자신의 이득에 대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됩니다. 한 달 차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미월에는 감정적이었던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면 손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무토가 양보하고 내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미월에 투자를 했다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손해를 보는 결과로 흘러갔던 달입니다. 하지만 임신월은 이해타산을 잘 따지고 결과도 자신이 생각한 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얻을 것들이 있는 달입니다. 임신월에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공동체와 관련되거나 여러 개의 일이 생겨나는 것이라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월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몇 년 단위로 넘어갈 만큼 크지는 않고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의 일거리로는 충분합니다. 임신월은 무토가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달입니다. 무엇을 보든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돈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약속을 잡아도 돈이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임신월은 일시적이고 변화가 큰 형태의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임신월은 업무에 대한 생각도 강한데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도 임신월의 업무가 새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의 규모를 가지는 일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임신월에는 일을 시작하고 업무가 생겨나기는 하는데 그 업무에서의 내 책임이나 직책이나 어떤 자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몇 개월 후에 이 업무로 인해서 직책이나 권위, 위치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5월부터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임신월에는 훨씬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월은 내가 해야 할 나의 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대행하던 시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하죠. 임신월이 그 대행 업무의 마지막입니다. 무토가 임신월에 새롭게 단체와 관련한 일을 받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해오던 업무는 그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공동체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임신월에 받게 된 업무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업무도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신경 쓰고 하게 됩니다. 임신월은 무토에게 돈과 관련되고 실제로 일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업무를 위해서 연락을 받는 것도 많은 시기이고 업무를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는 행위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임신월에는 바로바로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형태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무토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토일관들에게 임신월은 단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이 강한 달입니다. 그 단체나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일거리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달이죠. 그래서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그 단체들은 무토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단체나 사람들은 무자일주를 만나게 되면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것은 무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달라서 무자일주가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존재들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할 때 무자일주는 그 단체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양보하도록 만듭니다.
그 단체나 사람들은 무자일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무자일주는 그들을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처럼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단체나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무자일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자일주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인일주는 임신월에 새로 만들어진 업무 때문에 자신의 평소 성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무인일주는 주변에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면서 의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임신월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높은 능력을 기대받으면서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평소 재능과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임신월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인일주가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과 단체도 무인일주처럼 이득을 목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무인일주가 지시를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 사람들과 단체는 무인일주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무인일주는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방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집을 고치게 되거나 또는 일이 바빠서 발생하는 상황이죠. 무인일주의 배우자와 애인도 마찬가지로 무인일주와 임신월 동안에는 자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진일주는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들과 단체와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단체가 일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무진일주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무진일주가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과 단체는 무진일주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들을 만들려는 것이고 무진일주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무진일주가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과 단체는 무진일주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과 모습을 끝내게 됩니다. 즉 무진일주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후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은 이전의 모습과 역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호일주가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들과 단체는 무호일주에게 돈이 되고 무호일주가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무호일주의 말을 들으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임신월에 만난 그 사람들과 단체는 무호일주와 업무를 하게 되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호일주는 임신월에 상당히 왕성하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과 단체는 절차를 너무 따지고 어설픈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무호일주의 생각보다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신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과 단체가 자신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신일주는 시작하는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하는데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재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조금 다른데 무신일주는 일하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단계의 업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들과 단체는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겉모습과 또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무신일주는 자신이 뒷바라지하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이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임신월에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일하는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딱 보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술일주는 올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세운이죠. 남의 재능으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신월은 나에게 없는 재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무술일주 본인의 직접적인 재능이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증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기토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기토는 신미월의 업무 방법을 하나로 결정하였습니다.
경호월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가 하나로 결정한 것이었죠. 이번 임신월에는 신미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업무 방법을 활용해서 결과를 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미월에 결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돈을 벌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월에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기토에게 임신월은 진로 고민과 업무 고민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한 고민이죠. 하지만 기토는 그 중에서도 업무에 대한 생각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 때문이죠. 나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고민하고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기토에게 올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에 따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중적인 상황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그 사람도 자신의 역할이 바뀌는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코가 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능력이 무척 출중하기 때문에 기토는 기다리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기토를 신경 쓰고 챙기는 것과는 별개로 기토는 새로 맡을 업무 생각과 돈 생각만 가득합니다. 기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신월은 기토에게 공동체에서의 업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생겨납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생겨남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새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임신월에는 기토의 업무 처리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독특한 방법을 쓰거나 남들이 상상 못하는 황당한 방법이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던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다른 사람의 업무 방법을 잘 따라합니다. 흉내내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복사하는 수준이 되고 나쁜 상황에서는 표절이 되기도 하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실수가 많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완벽하게 기토의 역할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신월에는 실수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음 개유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역할이 시작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면에서 남들에게 참견하고 오지랖을 피는 일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먼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고 고쳐야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들을 엄마의 입장이 되어서 챙겨줍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딱히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조금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신월에는 개인적으로 해오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일을 그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공동체에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던 일은 그만하거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전히 그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기토에게 실무적인 정보와 지식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다음 개유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게 될 것들인데 이번 임신월에는 그것을 결정하고 앞으로 그 지식을 어떻게 써먹고 준비하고 공부할지 결정합니다. 기토는 임신월에 모든 상황에서 순서와 절차를 따집니다. 그 내용물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맞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옳은 내용이고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토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기토 일간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세운이죠. 기토 자신에게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기토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기토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서 본인이 체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은 그 사람들이 기토에게 일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토에 대한 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일주에게 임신월은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일감이 생기는 달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던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월에 생긴 업무와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의 명령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축일주는 상당히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데 그 단체와 사람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를 통해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에게서 사회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집니다. 김효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만납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한데 그들이 자신의 고객이자 일감이 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김효일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김효일주가 원리 원칙을 따지기 때문이죠. 임신월에 만난 그 단체와 사람들은 김효일주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역할을 넘겨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김효일주가 지시하고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김효일주에게는 새롭지 않고 쓸모가 별로 없는 것이 됩니다. 임신월에 들어오는 정보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김효일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일주에게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형태의 정보와 지식 등이 더 중요합니다. 기사일주는 임신월에 처음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주는 모습인데 기사일주는 새로 시작한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사일주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도 그 단체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 단체와 사람들은 아주 만족스럽게 기사일주가 주는 것들을 받습니다. 기사일주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기사일주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그 업무를 해내고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단체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새로 시작하는 단체와 사람들인데 김희일주가 그 단체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희일주는 그 단체와 사람들에게 절차와 순서를 따져가면서 통제하고 이끌어줍니다. 다른 기토일관들처럼 그 단체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도 김희일주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을 느끼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돈과 관련된 상황들인데 김희일주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기후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을 자신의 돈이고 고객이자 일감으로 여깁니다. 새로 시작한 업무이기도 한데 기후일주가 챙기고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도 기후일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 기후일주의 능력이 아주 능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을 자신의 일감으로 여기면서 챙기게 되는데 실수가 자주 일어나고 생각만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것처럼
기후일주도 이 단체와 사람들을 다룬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실력이 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월의 그 고객들도 기후일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본인들도 초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피차일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후일주는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 면에서 손해를 보거나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해일주의 임신월은 자신에게 평소에 익숙하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달입니다. 기해일주는 많은 부하를 거느리거나 책임질 대상이 많은 일주인데 그들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재능도 좋지만 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신의 스트레스가 외부로 드러나서 그것이 1년 내내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어쨌든 임신월은 새로 시작한 단체와 사람들과 새로 시작되는 업무와 돈과 관련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회일주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쓸모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회일주는 올해 자신의 고정 고객과 업무 능력을 발휘할 대상이 사라지고 공동체에서의 일감도 없어지는 운입니다. 임신월에는 짧게 몇 달간의 규모로 일감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고객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해일주는 임신월 한 달 동안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이성을 만나볼 수 있는 달입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경금입니다. 8월 7일 입주부터 시작됩니다. 경금은 신미월에 가족이나 동료 때문에 발생한 일들을 임신월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경금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의 중심이 되는 가족이나 동료들에 대한 내용은 폭로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경금은 경호월과 신미월까지는 새로운 사람들과 단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임신월부터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임신월에는 그 고민에 대한 방법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사용할 새로운 업무 방법이 나타나는 달이죠. 실제로 경금이 경험하고 행동하고 활용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월에 관심을 쏟게 되었던 그 업무에 사용할 도구와 방법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처음 써보는 것이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임신월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상당히 능숙해지는 달입니다. 생각하고 있던 것을 딱 필요한 만큼만 표현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딱 자신이 할 것만 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금은 임신월에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해타산을 강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임신월에는 업무 방법과 도구 등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분신이 생기는 달인데요. 사물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보고서처럼 경금의 생각이나 표현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 생겨나는 그런 달이고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제자나 부사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부사수나 제자가 생기면 경금은 자신이 해오던 일과 역할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수와 일을 같이 하거나 제자들에게 여러 역할을 나눠줍니다. 경금은 임신월부터 외부적으로 역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생겨난 것은 지난 기사월이지만 12월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부터는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레벨업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경금의 동료 한 명이 떠나거나 바뀔 준비를 합니다. 역할이 사라져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임신월까지는 완전히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곧
다른 역할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꼭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업무를 하고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저장이 한 번에 되지 않거나 어떤 일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다 해놓고 반복해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날아가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금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경금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금이 맡고 있던 업무가 사라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팀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경우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고 한창 바쁜데 그 안에서 내 업무가 갑자기 바뀌거나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시기죠. 그 프로젝트 팀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업무의 변동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임신월은 경금이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나 가정적인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나누게 될 사람이 있는 달입니다. 자신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함께 나눠서 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느끼게 되거나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금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금들은 임신월에 새롭게 적용할 업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 방법도 나타납니다. 찾음과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설프고 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경금들은 올해 세운에서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업무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업무는 같은데 방법, 도구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투자 면에서 방법의 변화를 많이 가져갑니다. 임신월은 경금들에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마인드로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 시간이고 여러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하는 것에서 더 능력을 보이는 그런 달입니다. 경자일주가 임신월에 만나는 단체와 사람들은 경자일주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업무적인 지식과 정보와 지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서 경자일주를 보면서 높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생님이자 사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자일주가 가진 것을 양보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훔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자일주는 그 단체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나 부사수 등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자일주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체와 사람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인일주도 임신월에는 경자일주처럼 자신의 생각과 가진 것들을 표현하고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제자나 부사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월에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도 경인일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배우는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인일주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경인일주와 성향이 반대인 단체와 사람들인데 경인일주는 임신월 동안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반대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평소보다 훨씬 의욕 있게 행동하고 일하게 되죠. 올해 투자에 대한 고민과 어디에 내 돈이 있고 고객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을 알게 되는 달이 바로 임신월입니다. 또한 경인일주는 임신월에 여행을 가거나 일이 바쁘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배우자나 애인도 보기가 어려워지는 달이죠. 경진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단체와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경진일주는 자신의 제자나 부사수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해왔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경진일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확인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도 자신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얻으려고 경진일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경진일주를 통해서 업무적인 위치와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진일주와 임신월의 단체와 사람들도 함께 이를 도모할 때 모이게 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곳의 형태는 좁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만 일이 진행됩니다. 경호일주는 임신월에 만나는 단체와 사람들에게 다른 경금일주들과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넘겨주고 표현하면서 제자나 부사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경호일주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받아들인 임신월의 단체와 사람들은 경호일주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쓰거나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해보게 됩니다. 경호일주가 보기에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호일주의 배우자나 애인에게 업무나 돈과 관련된 일들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경신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의 평소 능력과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신일주에게 익숙한 환경이 나타나는 달이기 때문인데, 특히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온전하게 내보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무척 편하고 좋은 달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거나 일하는 것에 무리가 없고 흐름이 답답하지가 않죠. 외부에서와 집에서의 행동이 같은 달입니다.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집에 가져와서 하거나 집에서 하던 행동을 회사에 가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신일주의 평소 이상형에 가까운 이성이 눈앞에 자주 보이는 달입니다. 경술일주는 올해 업무와 돈 등의 이유 때문에 거주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자신의 평소 성향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월에는 경술일주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죠. 경술일주는 홍보나 마케팅, 영상, 방송, 말하기 등에는 함께 일할 때 아주 높은 능력을 보이는 편인데, 이번 임신월에는 경술일주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 창고처럼 뭔가 저장하고 모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익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경술일주에게 자신들이 계획한 일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경술일주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경술일주는 능숙하게 잘 해내는 편이지만 올해는 아쉽고 부족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신금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신금은 경호월과 신미월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기에 주변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이제 임신월이 되면 그런 탐색은 끝내고 새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임신월에는 여러 가지의 업무 방법을 찾아보고 실제로 경험도 합니다. 임신월 중반이 지나면 자신이 알아보고 있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 앞으로 몇 개월간 사용하게 될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신금은 임신월에 조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서 신금이 드러나게 되죠. 좋은 쪽으로 나오면 유명해지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나오면 구설수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임신월에는 참을성이 무척 적어집니다. 아주 급하고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하죠. 그런데 임신월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 공동체의 문제점 등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이죠. 참을성도 없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적하고 참견하게 됩니다. 신금은 임신월에 자신이 하는 언행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월은 신금이 무척 감정적인 달입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투자 같은 상황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월에는 투자 대신에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일간들도 10개월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겪는 것인데 신금에게는 임신월이 그런 달이죠. 임신월에는 신금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정도를 지나친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신금이 정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정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임신월은 신금의 역할이 끝나가는 달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9월이고 임신월은 그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서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바빠 보이지만 그 역할은 곧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역할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신월에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때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독특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다가가는 방법을 독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월에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많이 내게 됩니다. 흉내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임신월에는 내 업무나 업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와 업무 방법을 흉내내고 대신하게 됩니다. 지난 12월의 신금은 공동체에서 맡게 될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로 넘어가야 하는데 임신월에는 새로운 업무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는 월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간 진행할 업무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년 단위의 업무 규모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신금의 고객이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결정되려면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고객이 아니라 남의 고객을 상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9월부터 업무적으로 신금을 이끌어줄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임신월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너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임신월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이자 행동은 무언가를 빼앗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황당한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는데 독특한 수단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금들에게 임신월은 별로 좋지 않은 달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흐름이 좀 한 달 내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이게 되거나 남을 지적하고 참견하게 되면 손해나 싸움이 일어나고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임신월은 특히 입이 근질거리고 몸을 가만히 두기가 어려운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손해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미있게 노는 것이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재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신금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나 또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문제점을 금방 찾고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투거나 뭐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일주별 운세에서는 이번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 어떤 특정 인연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의 목적과 행동 그리고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축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을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됩니다. 임신월에 만나게 된 사람들의 동료나 단체 소속의 한 사람이 신축일주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 단체는 신축일주를 엄마로 생각하고 신축일주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달라고 합니다. 특히 신축일주가 꼼짝 못하게 엄격하고 또 원칙적으로 신축일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신축일주가 가진 중요한 서류나 문서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축일주는 상대방을 믿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쌍함도 느껴서 주면 안 될 것까지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축일주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신묘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단체와 사람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단체들도 신묘일주를 엄마로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따뜻하게 행동합니다. 신묘일주가 엄마인데 자식들이 엄마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임신월에 만나는 단체와 사람들로부터 양보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신묘일주도 임신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묘일주를 만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진 것도 없지만 자꾸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신사일주는 임신월에 손해를 좀 보게 되죠. 일단 신사일주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엄마처럼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어주는 행위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당연하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특히 받는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던 것이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사일주가 내어주는 것들로 인해서 임신월에 만나는 그 사람들과 단체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묘일주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들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사일주에게는 별로지만 상대방은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단체가 인터넷이나 메신저, 통화 등 온라인을 매개체로 연결이 됩니다. 신밀주도 역시 그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밀주가 가르쳐주고 교정해주는 것들로 그 단체와 사람들은 방향을 새로 잡고 자신들의 고칠 점과 흠을 교정해서 다시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밀주가 지적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밀주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챙겨주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손해보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신유일주도 임신월에 단체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신금일간들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신유일주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유일주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여러 잔소리를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챙겨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신유일주가 이야기한 것을 잘 알아들으면서 조금씩 그것에 대한 시도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신유일주가 이야기한 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무척 답답하고 고지식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융통성이 없어서 신유일주는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가 어떤 서류를 참고하라고 알려주면 상대방은 딱 그 서류만 활용하고 조금의 융통성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유일주는 다양한 상황과 경우를 모두 다 알려줘야 해서 힘이 듭니다. 신의 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단체와 사람들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의 일주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챙겨주는 행위를 잘하는 신의 일주이기 때문에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단체와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 사람들과 단체는 신의 일주가 알려주고 챙겨주는 것을 듣고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신의 일주는 임신월에는 자신이 익숙한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지난 상황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임수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임수는 6월과 7월에 진로 고민이 한창이었습니다. 월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로 고민 중이었던 상황이라면 그 고민이 압축되었을 것이고, 직장을 옮기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임신월에는 그런 고민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월 임신월에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회사 자체를 옮길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월 전까지는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 애매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길게는 4달에서 3달 전부터 애매해지는데, 이번 임신월에는 드디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 역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8월 14일에서 15일 광복절쯤이 됩니다. 임수는 임신월에 뭐든지 혼자 하지 않고 남과 같이 하려는,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평소였다면 혼자 했을 것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꼭 불러서 같이 하려고 하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임신월에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임수일가는 임신월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수는 임신월에 다양한 정보들을 수합하게 되고 실용적이고 쓸모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임신월은 한 번에 처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쌀밥 사주 월운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임신월에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죠. 꼭 반복해야 합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내 차례가 왔을 때 꼭 재료가 떨어져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거나,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고 제출하면 꼭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임신월에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월에는 임수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일하는 데 필요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임신월부터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신미월이면 내가 해왔던 업무 방식은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임신월에는 새로운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정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역할이 새로 생겨나는 달인데, 내 역할이 어디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모습으로 역할이 생깁니다. 어차피 올해는 임수가 자신의 예전 역할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투입되지 않았다고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임수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자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힘을 합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업처럼 무엇이 되었든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월에 만난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고 임자일주가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둘 사이에는 영양 차이가 큰데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의 영양이고 임자일주는 아주 노련한 그런 수준의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수준만큼 만들려고 합니다. 이민일주는 임신월에 동료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던 행동이나 취향, 습성, 성향 등을 임신월에는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지에 변동이 있게 되고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과도 임신월에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일주는 상당히 노련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얻고 싶어 하는데 임신월에는 평소 자신의 성향의 반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어설프고 주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임진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죠. 임자일주처럼 함께 무언가를 해볼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 임신월에 만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한다면, 임진일주는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신월에 만난 사람은 나와 함께 하면서 자신이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모일주는 임신월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특히 다른 동료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임수들의 공통적인 임신월의 행동 성향이기도 한데 특히 이모일주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달이기도 하죠. 임신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런 이모일주의 모습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과 얻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신일주는 이번 임신월이 큰 변곡점입니다. 개인적인 모습에서의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달인데, 지난 5년 동안의 자신의 모습이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죠. 임신월을 기점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과 습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신일주를 이번 달 이후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임신일주는 밖에 나가건 집에 있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남들도 엄한 곳에서 나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임술일주는 올해 자체가 자신의 성향이 아닌 다른 성향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개인적인 면에서 평소 자신과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임신월에는 올해 자신이 느끼는 무기력감과 반대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프레시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끝을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자신도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있게 됩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개수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됩니다. 개수는 경호월과 신미월 동안 진로를 고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죠. 직장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신미월이 되면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임신월은 지난 두 달간의 고민이 끝난 상태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방향에 대한 고민이 끝났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죠. 특히 임신월은 여러 사람들과 단체로 구성된 곳에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임신월은 개수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고 감정적이고 가족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개수가 임신월에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후배가 되기 때문에 선배와 조금 더 잘 지내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래 있던 곳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강하게 드는 시간입니다. 임수는 개수에게 겁재라서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성격이나 돈이나 실력 등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 되고 그 사람은 안 되거나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개수에게 임신월은 손해를 보게 되는 달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내 시간을 모두 빼앗기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죠.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은 나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체적으로는 초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주별 운세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임신월에 만난 사람은 후배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여러모로 손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주고 챙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전까지 계속 되어 왔던 환경에서 내가 가진 역할을 점차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빠져나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법제후는 시비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상대방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시비와 관련한 그런 불쾌한 감정이 아주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싸우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월은 개수가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개수는 신미월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력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개수의 손에 잡히게 되죠. 임신월에는 신미월에 결정한 그것을 더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에게는 6월과 7월에 부사수나 제자처럼 분신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수는 그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임신월에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임신월은 개수가 책임지고 진행 중인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바쁜 시간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무척 강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강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무척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큰 시기죠. 이런 시간은 내가 그 공동체에서 가지는 권위와 자리가 더욱 공고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9월 이후부터 집중해서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시기가 임신월입니다. 개수가 집중하여 전문적이고 압축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제 곧 업무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신월까지는 그래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죠. 쓸 만큼 다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수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축일주에게 임신월에 접하게 된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개축일주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임신월에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의 사람들이고 실력도 초보에 가깝기 때문에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 모두 개축일주를 보면 원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개축일주를 평가하려고 하죠. 개축일주에게서 공짜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개축일주도 임신월에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축일주를 만나면 실력이 매우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개묘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이 뭔가 자신과 결이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계묘일주가 임신월에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넘겨주는데 그 사람들도 계묘일주를 만나서 가진 것을 넘겨주고 자식한테 대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불편한 면이 있기는 한 것이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이 자꾸 계묘일주를 교정하려고도 하고 이것저것 지적도 하고 고치게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묘일주에게 임신월은 약간 애매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계묘일주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넘겨주고 알려주는 그런 인수인계의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다른 목적보다는 그냥 가족 같고 감정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좀 퍼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계사일주가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형동생, 언니동생, 선후배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챙겨서 이득을 보려고 하죠. 약간 얌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겉보기에는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계사일주를 부리려고도 합니다. 임신월에 만난 사람은 계사일주를 만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 자리를 잡을 곳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사일주는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를 내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일어나는 일이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일주에게 임신월에 만난 사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미일주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헤치려고 하고 자꾸 건드리고 고치려고 하는데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그 의도도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개미일주 입장에서는 하룻강아지 같은 수준이면서 자꾸 자신한테 시비 걸듯이 하니까 무척 짜증이 나는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죠. 임신월에는 개미일주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전까지 해놓은 것들을 가르치듯이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계속 개미일주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은 개미일주를 만나서 아주 편한 상태가 됩니다. 계유일주의 임신월은 일종의 엄마가 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임신월에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해왔던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넘겨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끈질기게 가진 것을 달라고 조르고 뽑아갑니다. 공짜로 생각하면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유일주는 내가 엄마인가 호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계유일주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서 나쁘게만 보기는 또 어려워요. 임신월에는 계유일주의 배우자와 애인에게도 가족에 관한 일이 중요하게 발생하는 달이고 다툼이나 손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해일주가 임신월에 만나는 사람들은 개해일주를 보면서 친하게 지내보자고 하기도 하고 자신과 비슷한 동질감을 크게 느끼면서 함께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개해일주를 보고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자신도 개해일주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해일주가 했다고 하면 자신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임신월에 만난 그 사람들은 계일주를 만나서 조금이나마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이 평소 추구하던 이성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광복절쯤이 지나면 조금 더 강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게 되고 인연을 맺으려고도 하게 되죠. 계일주는 자신보다 수준이 더 높고 차이가 나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예수의 월운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